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해서 지금 말이 또 많습니다. 네, 총선을 80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하라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관직 사퇴까지 수용하면서 원래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여당으로 가는 것을 지지해오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결별을 선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 사퇴 요구는 한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 을 출마 발표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한 위원장 오전에 물러날 뜻이 없다 분명히 했어요.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할 일을 하겠다라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제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라고 비대위원장직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도 다시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굉장히 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 다시 한번 밝혔고, 당정 간의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민생 토론회 TV 생중계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불참을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죠. 5번째 민생토론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문자 공지를 통해서 오늘 윤 대통령 일정이 없다라고 공지를 한 건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해왔는데 회의 시작 30분가량을 앞두고 당일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불참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외부 공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기 기운이라는 말을 했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해찬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갖고 22대 총선의 승리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63빌딩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1시간 30분가량 만남을 가졌고요. 여기서 공천관리와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4일에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가 부산 일정 중에 습격을 당하면서 연기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 분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었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시기에 이 대표를 만난 건 총선을 앞두고 릴레이 탈당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대표가 당에서 구심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 민생, 민주주의 되살려야겠다라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흉기 피습 때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된 점이 다행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주말 주일에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새 신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당에
또 대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고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한국의 희망과 함께, 새로운 선택과 함께, 미래 대연합과 함께, 또 새로운 미래와 함께라고 연대의 뜻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대표를 맡았고요.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자리를 했고 김철근 사무총장은 그대로 직을 유지했습니다.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인사들 총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 조응천 정택은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전 의원 등이 자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모두 다 오셨는데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제3지대 합당에는 신중한 모습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연설할 때는 모두와 함께하겠다라고 외쳤지만 연설 뒤 이어지는 문답에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당한 다음 날에 합당하자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 아니겠냐라면서 이미 빅텐트는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제3지대 세력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식의 창당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빅텐트뿐만 아니라 연대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는 방안, 그리고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를 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을 하는 방안, 아니면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에 완전한 합당을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연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당 창당을 축하하러 온 이낙연 전 대표 설 전에 통합, 이걸 또 강조했다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는 설 전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혁신당 창당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이 전 총리가 또 호남을 방문했는데 예.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부터 역산할 경우에는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일정을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라면서 설전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3지대 통합에 대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외 제3지대 다양한 인사들도 모두 축사해서 제3지대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도무지 요즘에 종잡을 수 없는 게 날씨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다시 한파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기온 영하 10도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는데요. 정말 추웠어요. 네, 네.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이제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북극발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과 모레 추위가 절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이 내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오늘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왔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모레까지도 이 눈이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전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도 2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추울 거군요. 참 미국에도 좀 한파가 와서 많은 사람이 숨졌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파 때문에 사망자가 89명 발생했다고 CBS가 보도했는데요. 지금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숨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기온이 영하 35.6도까지 떨어졌고 노스다코타주에도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부는 원래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닌데 서부 오리건주에서는 눈보라가 쳐서 4만 5천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요. 예. 인디애나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80cm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